시작할게. 어떻게 세컨 랭귀지가 뇌를 촉진시키는가. 일단 제목 자체가 긍정적이지 세컨 랭귀지가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전제로 방법 혹은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지문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심지어 너가 유창할 때조차도 두 언어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가주어. 뭐가 어려움이 될 수 있냐? 바꾸는 것이 back and forth smoothly between them. 그래서 them이 two languages겠지? 그 언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역시 가주어. 일반적이다. 망치는 것이. 자, 그래서 예시가 쭉 나오는 거지. split verb라는 게 스페인어에 있는 어떤 특징인가 봐. 자주 이렇게 망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전치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영어 뭐 틀리면 다른 언어 모르니까 영어는 아니까 그치. 영어의 그 전치사나 관사 이런 게 되게 까다롭잖아. 혹은 연결 시야를 상실하는 것. 시작과 끝의 긴 독일 문장. 각 언어마다 이 특징적인 어려움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하기가 쉽다. 흔히 일어나는 오류들이다. 그렇다면 의문문이 항상 시그널이지. 주제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의문문. 의문문은 항상 유심히 봐줘야 돼. 마스터가 되는 것 뭐라고 할까? 그치? 숙달하는 것 이렇게 할까? 세컨 랭귀지를 숙달하는 것은 혼이 이제 뭐 연마하다 뭐 이런 거거든. 우리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스킬을 연마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혼란스럽게만 하는가? 즉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병렬 구조지. 대답은 이미 나왔어. 아까 전문 제목이 그렇잖아. 좋은 거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러한 논쟁은 자, pit A against B. A를 B와 겨루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사전적 뜻이 있어. 언어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서로 겨루게 만들었다. 20년대부터. 20년대는 언제냐? 관계부사 컴마디니까 계속적 용법.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중언어 아이들이 운명지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OC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뭐 할 운명이다? 고통 겪을 운명이라고. 인지적 결함을 인생 후반에. 그렇지만 과학은 계속 진보해 갔다. 즉 하지만이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어떤 예전의 추측이 틀렸다는 걸 이제 과학이 밝혀냈다는 어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Annual Review of Linguistics에서 어떤 잡지 이름 같기도 하고 대문자니까 사이코링구이스트 심리 언어학자라고 할까? 이 사람은 이 소속의 개요를 작성했다. 어떻게? 바이링구얼리즘에 대한 설명이 좀 쭉 나오고 있어. 그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정의는 뭐냐? 최소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바이링구얼리즘이 이득을 줄 수 있다. 어떻게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개요 작성했다. 어디에 이득을 준다? 우리 뇌에.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이제 예전의 생각과 다른 긍정적인 논문이 나왔다는 뜻이지. 그는 다룬다.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언어를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게 병렬이지. 레이아웃 증거를 댔다 이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뭐에 대한 증거를 댔냐? 이거는 동격절. 완문이 나오겠지. 멀티플 랭귀지의 사용.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가 늦추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help 뒤에
to나 원형 ing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뭘 늦춘다? 발병을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거는 다른 지문에도 나왔던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서는 딴 거 없어. 예전에는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질문이 항상 지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대답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What are the benefits?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가? 좀 전에 이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이득이 있다는 말 나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에 언어 language learning and cognition 언어 학습과 인지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mental process of brain. 그래서 cognition을 이제 설명을 더 해준 것 같아. 뇌의 정신적 처리 process. 인지적 이득 바이링구얼리즘에는 시작할 수 있다. 경험으로부터 매우 이른 어린 시절이 그리고 지속될 수 있다. 인생 내내.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대답은 인지적 발전이죠. 인지적 발달. 그래서 이게 대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인지적 발달.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인지적 이득이 있다. 첫 번째 주된 장점은 포함한다. What is referred 수동이야. referred to as 원래는 잘렸네. refer to A as B인데 A가 수동으로 넘어가면서 to랑 as가 붙어버리게 된 거지. 느슨하게 언급될 수 있는, 불릴 수 있는 뭐라고? executive function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제 인지적 이득의 첫 번째 항목이 executive function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것은 묘사한다 기술을 형용사절 어떤 기술? 허락하는 너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병렬이 쭉 나오네. 지시하도록 그리고 관리하도록 너의 집중을 뿐만 아니라 너의 계획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executive function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고 그것은 executive function은 또한 돕는다 너가 무시하도록 역시 to가 생략된 거야. to가 빠질 수 있어. 뭐를? 상관없는 정보를. 자, 이게 좀 특이한데 이거 이제 병렬로 찾기 되게 어려울 거야. 얘랑 병렬이면 s가 붙었겠지. 그래서 이건 사실 해석적으로는 뭘 해도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리고 집중하도록 돕는다. 중요한 것에. 그래서 분류에 해당되는 거네, 그지? 분류. 그래서 통제와 분류. executive function의 구체적인 특징을 얘기할게. 통제와 분류. 자, 그 다음 bilingual person이 숙련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언어에 대한 그리고 언어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때문에 그 사람은 끊임없이 관리할 수 있다. 방해를 언어들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잘못된 단어를 잘못된 언어에서 잘못된 시간에.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원인에 해당되는 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언어 사이의 방해를 잘 관리해서 잘못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스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두 언어를 알기 때문에 interference를 잘 관리해서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는다. 뇌의 영역,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뭐 이것이라는 게 앞에 걸 다 말할 수 있겠지만 managing the interference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는 사용된다, 또한 사용된다. 너가 완수하려고 했을 때, 자 이제는 언어에서 태스크로 연결되는 거야. 즉 언어에서 이 사람이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일반 업무에서도 interference를 잘 관리할 수 있다로 이제 논리적 추론이 넘어가는 과정인 거지. While there are distraction, 방해가 있을 때에도, 아까는 interference라고 얘기했잖아. 있을 때에도 잘 해낼 수 있다. 두 가지 업무를 쉽게 말하면 동시에 해낼 수 있다. 언어도 그렇게 하니까. 그 임무는 have nothing to do with language. 언어와 상관없을 수 있다. 그치? 언어에서 이걸 잘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시가 나오지. 그것은, 이 태스크는 애쓰는 것일 수 있다. 듣기 위해 무언가를 시끄러운 환경에서. 혹은 그 임무는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업무를. 그래서 이제 랭귀지가 아니라 청각이나 아니면 시각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즉 다른 분야에서도 바이링구얼리즘의 인터피어런스를 극복해내는 매니징하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지. 근육적 기억, 발달된 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근육적 기억이 이제 뭐랄까 이 습득된 어떤 능력이라고 보면 돼. 또한 적용될 수 있다. 자동사로 쓰인 거야. 다른 기술에. 바이링구얼리즘은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hite matter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야. 지방질인 어떤 지방질? 엑선스를 덮고 있는. 안 찾아봤는데 뭐 뇌에 있는 물질, 뇌에 있는 부위겠지. 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선행사가 이게 봐봐. white matter, fatty substance, 엑선스 셋 다 선행사가 될 수 있는데 복수잖아? 그럼 얘를 꾸며준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지. 근데 엑선스는 뭐냐면 주된 투사, 투영이다. 이론에서부터 나오는 뭐 하기 위해? 그들을 연결하기 위해 다른 유령과. 그래서 엑선스는 투영인데 뉴런에서부터 나오는 투영이고, 뉴런을 다른 뉴런과 연결하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하죠? 장치라고 봐도 되겠지.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뭐 지침 같은 걸로 나와도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인 것 같아. 백색물질은 허락한다. 메시지들이 더 빠르게 여행하도록.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executive function의 역할을 돕는다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also가 붙으면서 이 백색물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뭐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travel fast efficiently야. 즉 정보 전달을 더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신경 네트워크 상에서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여행하게 돕는다. Across networks of neuron and to the brain 사이를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바이링구얼리즘은 촉진시킨다. 통합성을 백색물질의 나이가 들에 따라 들수록. 인테그리티를 뜻이 많은데 통합 혹은 이제 순정 뭐 뜻이 되게 많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이거든. 통합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만약 그것이 너에게 준다. 더 많은 뉴런을 작동할, 여기 화이트 매터이겠지. 그리고 그것은 강화시킨다 혹은 유지한다. 커넥션을 그들 사이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더 뭐라고 할까? optimally 이상적으로 최적의 상태로 일어난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communication can happen optimally라고 보면 돼. 백색 물질이 하는 역할들을 뒤에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executive function과 optimal한 communication. 자, 그 다음 teaching children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언어를 딜레이 하나요? 혹은 confuse 혼란스럽게 하지 않나요? 그들의 이해를. 부정적인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겠지. 뒤에는 아닙니다.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지. 이러한 미스는 잘못된 믿음은 끝났어 벌써.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답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거야. 바이링구얼리즘에 대한 이런 잘못된 믿음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구들로 미국과 영국에 있었던 1, 2차 세계에 대한 으로부터 나온 그들은 심각하게 잘못된 연구들이었습니다. These myths겠지, 그지? 포함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을 포함하는 전쟁에 의해 찢겨진 나라들에서 나온 출신의. 그러니까 이제 바이링구얼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환경이 문제였다는 거야. 상처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으니 당연히 실험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 뭐라 대피소, 그 다음에 고아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그 수용소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모아진 아이들의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았다는 거지. 그들의 학업 상태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표본이 안 좋았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샘플링. 그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참여했습니다. 연구에 테스트를 가진 어떤 테스트냐? 그들의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테스트를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지.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바이링구얼리즘은 애들을 바보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려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이 잘못된 실험이었던 거지. 당연하게도 그들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안 좋게. 이런 테스트들에서. 연구원들이 자, attribute A to B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탓으로 돌리다. A를 B의. 그러니까 A가 결과고 B 탓이니까 B가 원인이겠지. 이런 나쁜 점수의 탓을 PTSD, 트라우마의 탓으로 돌렸을까요? 아니겠지. 사람들 뭐라고 말했겠니? 이중언어가 애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야. 잘못된 결론이지. 사실은 뭐 때문인데? PTSD 때문인데. 연구원들은 어쩌면 심지어 몰랐을 겁니다. PTSD가 무엇인지도. 그때 당시는 없었으니까. 몰랐겠죠. 대신에 그들은 탓으로 돌렸어요. 이러한 the poor scores, 여기서는 복수였는데 여기서는 단수일까? 탓을 아이들의 바이링구얼리즘으로 돌렸습니다. 자, it wasn't until that, 이거 강조구문이지.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해놔. 직역하면 이거 전까지는 아니었다, 이거였던 것은. 의역하면 이때야 비로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의역이 될 수도 있고. 1960년대야 비로소. 근데 이거 60년대는 언제냐? 진정한 중요한 연구가 출판되었던 이 사람에 의해서. 서야 비로소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사실 도치구문으로 바꾸는 게 가끔 나오기도 해. Not until the
1960s. 그 다음에 did fuse start, 아이고 원형 써야 되겠지. start to shift. 물론 not until the 1960s 뒤에 요 왼절이 붙어도 괜찮아. 너무 길어서 안 썼을 뿐이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not until이 앞에 오면 도치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이 지문의 포인트는 뒤에까지 연결되긴 하지만 이거는 잘못됐다가 처음부터 나왔어. 두 언어를 말하면 이해력을 망가뜨릴까요? 처음부터 이것은 미스일 뿐이다. 잘못된 믿음일 뿐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은 이 표본의 오류였다. 아이들 되겠냐? 어디겠지? 포함된 아이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이들을 뽑은 데서부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잘못된 탓으로 돌린 게 문제였다. 근데 60년대에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고, 바뀐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 그들의 발견은 보여주었다. 이제 올바른 결론이겠지. 또 도치구문이지. not only but also 생략될 수 있고, bilingual children이 인지적 딜레이나 혹은 정신적 지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그들의 바이링구얼리즘은 실제로는 인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지. 바이링구얼리즘은 전후 고어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와 전혀 다르게 오히려 장점이 많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executive function 외에도 bilingual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은 보여준다. 장점을 어디에서? metalinguistic awareness. 아까 나왔던 거 좀 한 번 더 할게. 장점들은 다 체크하면 좋겠지. 메타 언어적 인지. 이게 뭔지 뒤에 설명이 나와야 되겠지. 이것은 능력이다 생각하는 언어에 대해 추상적인 어떤 유닛으로, 추상적인 단위로, 그 다음에 연결성으로. 추상성이겠지, 그지? 추상성이 바로 메타 언어래. 자, 좋은 예시는 H에 대한 건데,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H는 연관되어 있다. be associated with. 사운드, he와 영어에서 1번 연관성, 그 다음에 2번 연관성, 니켈에서의 N과 그리고 그리스에서의 모음, 소리, E와 연관되어 있다. 특별한 것은 없다. H에 대해서. 그러니까 H든 I든 P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letter라도 하더라. 어떤 글자와든 상관없이 메타인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를 보고 추상적으로 여러 개를 associate 해가지고 생각해내는 능력이 바이링구얼에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H 자체가 그것을 he 사운드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H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이링구얼 펄슨은 이해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뭐보다 모노링구얼 펄슨이 그러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 또 이게 이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해석상 이해하는 것보다이기 때문에 이지가 아니라 더즈를 써준다는 거 기억하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메타링구이스틱 어웨어니스가 중요한 표현인 걸 한 번 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What do the skeptic argue? 이 회의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즉 이제는 이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을 주장하겠지. 그래서 이 글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원래 발견들 bilingual advantage에 대한 executive function에서의는 불러일으켰다. generate 많은 흥분을 그리고 미디어의 관심을
어쩌면 이 장점들이 너무 과도하게 설명되었을 수도 있고 병렬 구조지 또 잘못 해석이 된 것일 수도 있다. 둘 다 PP라는 거에 좀 집중해주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글의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돼. 모든 바이링구얼 펄슨이 가지진 않을 거다. 더 건강한 뇌를 모든 모노링구얼 펄슨보다. 다는 아니라는 거죠. 부분 부정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일반적인 인구를 기반으로 한 경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더 높다는 거지. 우리는 본다 증거들을 바이링구얼의 장점에 대한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다시 그러니까 한 발 빼는 거야. 100%는 당연히 아니겠지. 무슨 실험에서도 100%는 없어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young adults로 넘어감에 따라 말하자면 20대로 넘어감에 따라 그것은 바이링구얼의 어드밴티지는 아니구나 이거 가진 주어구나. 점점 더 어려워진다. 뭐 하는 게 어려워지냐? 이러한 장점들을 디텍트, 인지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것은 말이 된다. 뇌의 성숙의 관점에 대해 보자면.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거야. 첫 번째 한 발 물러섬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다. 두 번째 한 발 물러섬은 뭐냐면 나이가 들에 따라 어드밴티지가 디텍트가 잘 안 된다.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는 너의 뇌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지만 너가 청년이 되면 너의 뇌는 피크가 된다. 그래서 바이링구얼리즘이 너에게 그런 엑스트라의 능력을 여분의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설명인 거지. 뭔가 한 발 물러섬에 대한 설명. 두 가지 한 발 물러섬이 있었어.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바이링구얼리즘이 되는 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어를 학습하는 것 어릴 때는 다른가? 뭐랑 나중에 하는 것과 다르죠? 나중에 하는 것과 그렇죠? 라는 부가의문문이야. 상황마다 다르다. 이렇게 배우는 것.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겠지. 아무리 어릴 때 해가지고 배워도 뭐라고 할까? 아무리 어릴 때 배웠더라도 열심히 안 하면 그게 자기게 또 상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배워도 열심히 하면 어릴 때 배운 거 못지않게 더 잘할 수도 있겠지. 이것도 당연한 거. It depends라는 말이 당연한 대답이야. 오랜 시간 동안 생각되어졌다. It be thought 대절 아주 중요하지. 또 나와 it be thought 대절 뭐뭐라고 생각되어진다. 이거를 be thought 투부정사로 바꾸는 법이 있어. 한번 해볼게. 좀 길긴 하지만 이게 긴 건 잘 안 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 자, 뭐 별거 없어. 대절의 주어가 문장이 주어로 나오면 돼. The only 어쩌고 저쩌고 language. The only way to learn a language was thought. 그 다음에 시제가 같으니까는 그냥 투부정사 to be, to do it early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해석은 똑같아. 그래서 생각되어졌다. 유일한 법 언어를 학습하는 은 그것을 일찍 하는 것이었다고. 유일한 법 언어를 학습하는 은 생각되었다. 그것을 일찍 하는 거라고. 그리고 생각되어졌다. 청소년기가 이후에 너는 언어를 완전하게 배울 수 없다고. 옛날이야 옛날 생각되어진 거. 너는 항상 You are always going to be accented. accented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accent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어감인 건 확실해. 강조받았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뭐라 그럴까? 한계점이 있다는 게 옛날의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 왜냐하면 이유까지 나와 있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사람?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그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이겠지. 뭐를? 그 언어들을 매우 잘. 그래서 이것은 이끈다 우리를 재평가하도록. 뭐를?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 뭐에 대한 무엇인지. 언어를 학습하는 것에 대한 무엇인지. 어린 시절 동안에. 이 문장은 큰일 났네. 지금 선행사가 childhood가 아니야. 선행사가 아마 what인 것 같아. 되게 특이한 문장인데. makes it different from childhood. 그것을 어린 시절에부터 배우는 것과 다르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다, 이거는 의문사. 그래, 아까 전에 이거를 수식 말고 수식이라 봐도 괜찮아. 의문사 강조거든. 그러니까 it 비동사 대절 강조 구문 있잖아. 그 중에 의문사가 있을 때 이 의문사를 강조하기 위한 it 비동사 대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일종의 수식으로 봐도 크게 나쁘진 않는데, 강조 구문적인 해석으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린 시절 동안에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바로 무엇이 그것을 어른일 때 언어를 배우는 것과 다르게 만드는 것인지 라고 보면 돼. 즉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언어를 배우는 것과 어른일 때 언어를 배우는 것을 다르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재검토하도록 만든다. 뭐가 다른가? 어릴 때 배우는 거의 장점, 어른일 때 배우는 거의 장점은 뭐가 다른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이때 강조 구문인데 이번에 강조 대상은 의문사였다는 거. 그래서 차이가 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어릴 때 언어를 배우는 것과 어른일 때 언어를 배우는 거의 차이. 의문문이야. 너의 뇌가 더 잘 준비가 되고 더 부드러울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할까? 유연성. 너가 어렸을 때. 그렇다면 그것이 더 뻣뻣해지고 고정될까? 어른일 때. 그래서 어릴 때는 유연하고 어른일 때는 뻣뻣할까? 라는 질문인 거야. 혹은 또 강조인가? 자, is it that 이런 것일까? 이렇게 보면 돼. is it that 해가지고 또 뭐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The condition of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의 상황 혹은 조건들이 다른 것일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일 때랑 너가 어렸을 때. 무슨 관점으로? 이게 대을 여기서 끊어버리자 그냥. 양의 관점으로, 모든 시간의 종류의 관점으로 너가 받아들이는 인풋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느슨함을 너가 be afforded 받아들일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격려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지 일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컨디션즈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서 말했던 거는 이 어릴 때 배우는 거랑 어른일 때 배우는 게 차이가 유연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 아니면 환경 혹은 조건의 차이일까? 이 환경 혹은 조건의 예시로 나오는 게 인풋의 차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용납의 차이, 그 다음에 격려의 차이일까? 어릴 때는 말 틀려도 용납 많이 해주잖아. 아기 때 말 배우는 거 생각해. 말 이상한 말 하는데도 엄청 좋아하지. 이렇게 어버버 하는데도 부모들은 다 막 되게 기뻐하잖아. 한두 살짜리들 말할 때. 그 다음에 엄마들이 말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둘 차이 중에 뭘까 이렇게 한 질문이고, 어른, 두 개의 일을 하는 어른, 그 다음에 클래스에 가는 어른 7시에, 즉 뭔 말이야? 아무래도 인풋이 적다는 거야. 그건 다른 종류의 습득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과는 어떤 아이들? 끊임없이 인풋을 받는. 그렇지, 인풋에 대한 거야. 그래서 그 인풋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지. 그치? 아무래도 언어 학습의 인풋이 어른들이 적을 거가 맞긴 하다. 다음. 누구로부터 인풋을 받는 이냐? 엄마, 할머니, 아빠, 다른 보호자. 애기들은 인풋을 많이 받고 어른들은 인풋을 적게 받는 거 맞긴 하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차이 어떤 차이? 언어 학습의 차이. 아이들과 그 어른에서의는 어쩌면 어떤 컨비네이션일 수 있다. 두 가지.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유연성과 환경 두 가지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그 어른과 아이의 언어학습의 차이에 대한 세 가지.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문장은 이 개인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야. 만약 너가 둔다면 다른 사람을 같은 환경에,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유창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유창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어른과 아이의 언어학습의 차이는 뭘까? 세 가지 다일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강의는 여기까지.